네, 먼저 양근대 대표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양근대 대표님의 프로필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올 식약처 정책위원님이셨고 현재는 과거에는 농률협회 컨설팅 출신이십니다. 양근대 대표님 저하고도 오래되었는데요. 우리 식품안전 인증 쪽에서는 한 획을 그으신 분이시죠. 선도하고 식품안전을 선도하고 계시고요. 현재는 한양대 공대 나오시고 우리 양근대 의원님 모시고 FSC 22000에 대한 5.1 업그레이드 버전 보겠습니다. 오늘 그 내용은 FSC 22000 개요 소개 그리고 4.1에서 5.1 심사 기준 추가 요구사항 5.1의 요구사항 사실 이게 지금 이슈가 돼서 오늘 주로 웨이트는 이쪽에다 둘 겁니다. 5.1 심사 인증 요구사항 그 다음 5.1에 새로 들은 푸드 컬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22000이라고 하는 거는 다 FSC 22000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FSMS 푸드 세이프티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게 이 약자죠. 그래서 그거나 또는 FSC 22000에 그 ISO 9001 게임이 들어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9001 내용을 포함해서 들어있는 FSC 22000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뒤에서 나온 설명을 드리고 또 하나는 공개적으로 사용하는 표준 이걸 우리는 파스라고 부르는데요. 파스의 옛날 버전이 220 지금 ISO/TS 22001-X 시리즈로 바뀌었죠. 뭐 이런 그 기술 표준 그리고 아까 CTM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걸 우리는 ISO 22000 식품안전경영 시스템 이렇게 부릅니다. 소위 PDCA로 하는 시스템이 되겠죠. 그거 그리고 만약 FSC 22000 퀄리티가 있는데 이게 뭔가를 물어보는 고객이 FSC 22000 퀄리티를 우리는 받아달라 했을 때 FSC 22000 퀄리티를 받는 사업장이 간혹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코카콜라 쪽에서 이걸 요구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FSC 22000 퀄리티는 고객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받는 경우가 있다. 국내 기업들은 거의 퀄리티에 대해서는 받은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FSC 22000은 처음에 시작이 2010년도에 나왔어요. 1월 달에. 근데 여기 나온 것처럼 많이 바뀌었습니다. 버전 3.0으로 건너뛴 게 벌써 2015년도. 그 사이에 버전 3.2까지는 그렇게 많은 내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버전 4.0으로 뛴 게 2016년도. 4.1로 뛴 게 2017년도. 그리고 아시다시피 5항으로 5.0으로 뛴 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9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주 이렇게 버전업이 돼서 올해 21년도는 5.1로 지금 버전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주 바뀌다 보니까 식품 기업에 있는 분들은 좀 혼란도 많이 되고 무슨 국제표준 이건 단체 표준입니다만은 단체 표준이 이렇게 많이 개정이 되느냐 불만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바꾸는 거는 GFSI 쪽에서 바꾸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따라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떡합니까? 인증을 유지하려면 5.1로 개정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자주 바뀐다 라는 점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4.1판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됐죠. 여러분들 옛날에 뭐 기존에 FSC 22000을 받은 기업들은 4.1판을 18년도부터 했습니다. 이게 지금 버전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의미인데요. 버전이 바뀐 부분은 뭐 여기 영어로도 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4.1, 5.1 요거는 옛날 버전일 때 넘어가고요. 단지 5.1 버전이 2021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는 가장 아래 영어로 되어 있어 영어로 그래서 2021년 에이프릴 4월 1일부터 5.1은 적용이 됩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이제 의문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지금 5.0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 뭐 우리 지금 몇 달 되지를 않았는데 벌써 5.1입니까? 5.0인데 대부분 제가 기억에는 99.9%가 아직 5.0이세요. 예, 아직 5.1로 가는 거는 지금 4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업들은 혼란이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22000은 사후 심사가 5월에 들어오는데 6월에 들어오는데 이런 기업들이 분명히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도 많을 것 같아서 그걸 사전에 이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FSC 22000을 이해를 하려면 사전에 여기 X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1, 2, 3, 4, 5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있고 이걸 또 영문으로 A, B, C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소위 파스 옛날에 220 ISO의 22002-X라고 해서
그 X1, 이 아까 설명했죠. ISO 22002라고 하는 거는 산해요건 프로그램, PRP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시학제에서는 GMP라고도 많이 표현하죠. 산해요건 프로그램. 이 부분이 X에 들어가는 넘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국제표준으로 ISO 22000-1, 2, 3, 4, 뭐 5, 6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1번이 여기 나온 것처럼 제조, 2번이 단체급식, 3번이 축산, 4번이 포장재. 국내 FS 22000, ISO 22000을 받은 비율을 보면 1번이 가장 많습니다. 식품 가공업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4번입니다. 포장재 업체들이 의외로 많아요. 포장재는 해썹을 못 받기 때문에 이쪽으로 중점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과 4번에 있는 기업들이 그 PRP를 운영할 때, 산해요건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ISO TS 22000-1번 또는 4번을 주로 적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요구사항으로 설명드렸던 산해요건 프로그램을 승인해야 되고, 뒤에 나옵니다만 서비스 관리. 서비스라는 부분은 문서로 다 돼야 되고요. 이때 서비스 범주에 밑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유틸리티. 공장을 움직이는 기본 소스라고 부르는, 예를 들어서 에어, 공기, 물,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각종 전기 또는 가스, 이런 것도 유틸리티입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 운송, 초라에 따라서 운송 보관 및 운송, 그리고 유지보수는 우리 설비에 대해서 TPM 활동을 하는 기업이 많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 그리고 우리 제품을 일부 아웃소싱, 외주 주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관계되는 게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 관리에 대해서는 문서화시켰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아마 5.0을 갖고 있는 기업은 다 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만은, 이 서비스에 대해서 반드시 해썹처럼 유효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유효성에 대해서 식별도 해야 되고, 분석해야 되고, 빈도 강도를 평가도 해야 되고, 그 결과 유효 분석에 대해서 평가 결과 이 부분이 우리 CCP 디시전 트리라고 하실 겁니다. CCP 결정도에 따라서 CCP냐 아니냐, 여기까지 전부 데이터를 내놔야 됩니다. 이게 온전한 서비스 관리 요구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서 나옵니다만 제품 라벨링, 그리고 식품 방어 사기, 뭐 스렛이라고 부르는 식품 방어 사기가 추가 요구사항에 들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방어 사기가 같은 의미고 좀 틀립니다만, 방어는 예방 차원이고 사기는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소위 남을 속이는 경제 이득 때문에 소위 속된 말로 사기치는 거죠, 이게요. 그래서 그걸 예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로고 사용이라는 게 요건에 들어와 있습니다. 5.1판도 로고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 알레르기 유발 물질 관리는 모든 식품에서는 이게 한 이슈죠. 알레르기 유발 물질. 그래서 FS 22000도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 알고 있는 미국 FSMA에서도 이걸 중요하게 여깁니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 그리고 환경 모니터링. 이 부분이 최초 5.0판은 그냥 간단하게 베리데이션 검증 써놨는데, 이번 5.1판에서는 환경 모니터링을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놔서 이쪽에다가 기업에 있는 분들은 이번에 문서화도 시켜야 되고, 환경 모니터링 또 실제로 모니터링해서 결과도 전부 내야 되는, 여기 조금 부담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5.1 내용에 대해서 지금 또 본격적으로 지금까지 내용은 추가 요구사항 등록 5.1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5.1 내용에서 일반 사항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년 11월부터 11월달 나왔어요. 5.1 버전이. 누가 발행했습니까? GFSI에서. 그래서 11월달 나왔고, 신규 스킴이 5.1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여러분들이 다 5.0을 가지고 있죠. 이거는 올해 3월 30일까지만 유효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도 얘기 들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4월, 5월, 6월, 7월, 그래서 4월에 갱신이 걸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기업들이 고민인데, 그건 뒤에서 또 풀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5.1 업그레이드 할 때, 올해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 사이에 5.1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질문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 예를 들면, 뒤에도 일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막 예를 들어서 5월달에 4월이 심사다, 6월달에 갱신이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5.1로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이거 예외가 없으세요. 그래서 5.1이 준비가 안 됐는데요, 그럼 좀 뭐 지금 남은 기간이 또는 2달 동안에 시스템 구축하고 또 나름대로 레코드 기록 남겨놔야 됩니다. 인증명 심사원들은 기업의 애로사항은 알겠지만, 또 이분들은 규격 요구사항에 의해서 심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규격 요구사항에 어긋나면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죠. 만약 마이너 NCR이 쌓이면 메이저가 돼서
인증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이 나쁘다는 게 조금 표현이 적절치 않습니다만은 4, 5, 6월 올해 2분기 때 심사 걸리는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5.1판에 대해서 여유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회사가 좀 운이 없다라는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하반기에 있는 회사들은 준비할 여유가 있죠. 이 회사들은 3월부터 준비를 해서 하반기 때 5.1로 전환하면 됩니다. 상반기 2, 4분기 때 걸린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좀 고생을 하더라도 5.1로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5.1로 갔을 때 여러 가지로 했는데 이 5.1을 업그레이드한 사유가 있어요. GFSI가 자기들이 번치마킹 요구사항을 여기다 집어넣고 또 이해관계자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여기다도 집어넣고 이해관계자는 밑에도 있습니다만은 인증기관, 그 다음 교육훈련기관 이런 데 플러스 고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지속적 개선 프로세스를 반영해서 GFSI가 5.1을 버전업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5.1의 개념은 4.1 또 5.0판과 동일합니다. PDC로 보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4번부터 4, 5, 6, 7이 P고요. 프렌, 파랑이 2입니다. 그리고 C가 성과평가, A가 개선인데 이 내용들을 넣어놨고 특히 운영 쪽에다는 여기 그림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PDCA를 또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우리 ISO 22018년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5.0판부터 적용은 ISO 22018년판부터 적용되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5.1 인증을 받은 겁니다. 그 전판은 2006년판이죠. ISO 22000. 근데 2018년판의 핵심은 PDCA를 두 개로 나눠놨다는 겁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규규 요건을 PDCA로 나눠놨고 방금 설명드린 4, 5, 6, 7은 프렌, 또 CA로 나눠놨고 운영 부분을 또 PDCA로 이렇게 밑에 나온 것처럼 나눠놨습니다. 운영 부분 PDCA가 나온 것처럼 해썹 또는 테썹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있고 그 다음에 유효소 관리 계획이라 해서 그 다음에 해썹 프레임만 관리를 했는데 시각청도 아직은 해썹 프레임만 관리하라고 이해를 하죠. 그런데 5.0판부터 작년부터 OPRP 프레임이 강력히 들어왔습니다. 해썹 프레임과 OPRP 프레임은 지금 국제적으로는 동격입니다. 동격. ISO에서도 그렇고 ISO 18년판도 이 두 개는 중요성이 동일하다. 그런데 우리나라 아직 시각청이 반영을 안 했어요. 근데 ISO 국제표준이 우선하기 때문에 시각처도 결국 OPRP를 반영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장을 올려드린 거는 PDCA가 두 개다. 5.0판부터 5.1판 동일합니다. 하나는 교육요건의 PDCA, 그 다음에 운영에서 PDCA, 운영 부분은 주로 해썹 부분의 PDCA라고 보시면 거의 비슷합니다. 이 두 개가 핵심 요소에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자, 우리가 FS 22000이나 이런 게 전혀 없다. 예를 들어서 ISO 22000만 갖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특히 포장재 같은 경우 ISO 22000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포장재는 FS 22000로 보니까 노력과 또 비용이 좀 꽤 들어가죠. PRP 때문에. 그래서 여러 이유 때문에 안 했는데 최근에 고객들에서 포장재 업체들한테 FS 22000 요구하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하나만 받아라. 코카콜라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고객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ISO 22000 18년판을 가지고 있는데 FS 22000을 최초로 이제 전환하려는 기업 올해 그럴 때가 지금 최초로 들어옵니다. 시범회사 중에 그동안에 전혀 이런 시스템 관리를 안 하다가 시스템을 좀 도입해야겠다. 이게 다 최초 인증입니다. 최초 인증은 1단계, 2단계 있는 건 아실 거고요. 그럴 때 여기 나온 것처럼 4월 1일부터 5.1판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후 심사를 되게 되면 1단계, 2단계 전부 5.1로 옵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죠. 5.1이 4월 1일부터 적용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5.0은 올해 3월 31일까지 살다가 생명을 마감합니다. 유효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4월 1일부터 신규로 들어가는 모든 사업장은 5.1로 심사를 받아야 된다. 1단계, 2단계 모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게 이제 고민입니다. 4월 이전에 심사를 수행하는 쪽이 있다면 우리는 고객 요구하에서 좀 빨리 받아야 되겠다 하는 기업은 1단계를 우리는 2월달에 받습니다. 근데 신규 회사입니다. 최초 이 회사도 1단계 심사는 5.0으로도 가능하세요. 왜? 5.0이 살아있으니까. 하지만 2단계는 4월 1일 이후로 한다면은 반드시 5.1로 해야 되고 2단계는
만약 4월 1일 이전이다 그러면 5.0으로 해도 됩니다. 근데 결국 내년 3월 30일까지는 5.1로 심사를 받으셔야죠. 그래서 그럴 바에는 5.1로 하겠다 그러면은 4월 1일 이후로는 5.1로 심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갱신 심사는 어떻게, 요게 이제 고민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오늘 듣는 분들은 최초보다는 갱신이나 업그레이드 심사할 겁니다. 업그레이드나 갱신이나 같은 의미로 보면, 자, 요게 이제 이슈인데, 4월 1일 또는 4월 1일 또는 이후 갱신 심사, 업그레이드가 걸렸습니다. 3년 유효 기간이 이때 걸렸어요. 그럴 때는 아까 설명 무조건 5.1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4월, 5월, 6월 걸리는 회사들이 이런 면에서 보면 좀 운이 없다고 볼 수도 있죠. 이게 작년 11월 달에 고지가 됐는데 좀 빨리 해주지, 뭐 그런 불만도 분명 식품업체에서는 있습니다. 아니 4월 1일부터 하려면은 작년 10월, 11월 나올 게 아니라 작년 뭐 한 5월, 6월에는 고시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런 불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GFSI 쪽에. 어떻든 근데 이제 현재로서는 갱심사를 4월 1일부터는 5.1로 무조건 가셔야 됩니다. 3년 유효한 심사. 그 다음에 우리가 4월 1일 심사다. 그럴 때 21년도에 합니다. 그러면 4월 1일부터는 무조건 이것도 5.1이라고 그랬고요. 또 5.1은 불시 심사라는 거 아실 겁니다. 사전에 연락을 안 하고 바로 가는 심사입니다. 불시 심사도 3년 주기에서 한 번은 합니다. 한 번. 3년 동안 매번 불시 심사하는 거 아닙니다. 딱 한 번입니다. 3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작년에 불시 심사를 받았다 그러면 올해는 안 받을 수 있다고, 내년도 안 받을 수 있어요. 3년 주기로 불시 심사는 한 번은 반드시 하도록 5.1판에서 의무화를 시켜놨습니다. 어떻든 간에 5.1판이 유효기간이 3월 30일이다 보니까 4, 5, 6월 걸리는 회사들이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남은 기간이 가장 애로사항 있는 회사는 4월 회사입니다. 4월 회사. 자, 이런 회사들은 방법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인증기한하고 협의하셔서, 자, 우리가 5.1이 좀 대비가 안 돼 있는데 좀 심사 연기를 좀 해달라. 최근에 연기는 코로나 때문에 요새 좀 쉬워요. 코로나라고 하는 증빙 서류. 우리가 사업자에 코로나 안 걸렸지만 코로나 때문에 참 모이는 것도 어렵고 해서 교육도 좀 어려웠다. 그리고 모여서 이런 것들 해야 되는데 어려웠다 해서 그런 근거 서류를 공문을 하나 만들어서 인증기한에 보내면 최근에 최소 한두 달은 연기해 줍니다. 4월달에 걸린 회사들은 코로나 핑계를 대시면 좀 여유는 좀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테이블은 아까 나왔던 식품 제조 뭐 이런 생산 요거를 파스 220, 즉 ISO TS 22002-12345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거는 이제 산업요건 프로그램 회사 넘버링이고, 이거는 식품 체계 분류를 GFSI는 A, B, C, D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A는 여기 뭐 아까 전재공 원장께서 얘기했던 동물 사육에 대한 부분은 A입니다. 어류 부분이 A고, C 부분의 기업이 가장 많습니다. 식품 가공. 식품 가공도 부패 동물 제품 가공, 식물 제품 뭐 많은데, 이걸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 C에서 오른쪽을 보시면, 그럼 우리 기준은 뭡니까 했을 때 22,018년 판, 그리고 파스 220의 온조라고 후형으로 볼 수 있는 ISO 22002- 시리즈. 아까 식품 가공은 1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그래서 1번이 딱 들어있죠. 2009년 판. 그 다음에 에디셔널 리커먼스 추가 요구사항. 이거 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 세 가지를 C에 걸리는 식품 가공 회사들은 이걸 적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D 부분은 사료 생산 동물 쪽입니다. 동물, 애완동물 등 되어 있는데, 동물 쪽에 사료 만드는 회사 중에서 FS 22000 받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D 쪽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스킵을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도 호텔 이런 데서 식당, 호텔에 뭐 중식당, 양식당, 한식당 이런 데서 이걸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계에서는 받은 사례가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조금 이쪽에 대해서는 정보가 좀 늦어서 그런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떻든 식당 쪽은 E라는 EI 코드를 가져가고 있고, 그 다음에 E입니다. E. I 뭐 넘기고, 그리고 F 쪽은 소대문데 도면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마켓, 뭐 예를 이마트 이런 데도 받을 수 있어요. 안 받았지만. 그래서 F가 있고, 그 다음에 운송 부분이 F 쪽입니다. 운송. 그래서 보관 또는 운송도 F라는 거. 그래서 그 파스, 여기서 추가는 파스 부분이 많이 바뀐다는 거. 그 다음에 소도면은 없어가지고 파스 220을 씁니다. TS 22000 다시 안 나왔어요. 그래서
파스 221을 쓴다는 게 조금 특이사항이 있죠. 그 다음에 G코드는 예랑 것처럼 운송 보관을 좀 더 해서 냉장, 냉동, 그리고 상온 보관, 이걸 좀 나눠놨어요. 그래서 운송 보관도, IT, 이마이천이 1로 가면 5번 시리즈입니다. 요쪽 운송 보관. 창고 버는 회사, 뭐 이런 회사죠. 냉장, 냉동 창고. 그리고 I가 가장 많아요. C하고 I가 대세입니다, 지금. I가 포장재입니다. 그래서 포장재 회사는 아까, ISO TS 22000-4라고 그랬습니다. 4. 그리고 생화학 제품, 뭐 이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만은 여기도 K로 넘버링을 주고 있습니다. 식품 코드를 준 그 이유는 기준 문서, 규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틀린 이유의 가장 첫 번째는 ISO TS 22002-X 시리즈가 많이 틀리다. 이걸 관심을 가지시면 그리 어렵지 않을 거라 봅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정리해 놓은 게 이겁니다. 축산 A, 아까 설명드렸죠. 식품 쪽이 C, 동물 사료 D, 그리고 도소매 F, 음식 제공, 아까 그 식당, 중식당, 양식당 이게 E, 이런 식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약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다고 하는 포장재가 분류 코드 I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을 보시면 운송 보관도 간혹 있는데 G 코드고, 그리고 생화학 물질은 K 코드에 들어 있습니다. 설명을 아까도 했습니다만은 FS 22000 퀄리티, 이게 처음 나왔을 때, 5.0판 처음 나왔을 때 기업들이 우리 또 IS 9000 받으라는 거야. 15년 반발 많이 했어요, 식품회사들이. 그런데 이거는 정의가 최근에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 받는다. 그래서 대부분 고객이 요구 안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업들은 뭐 거의 안 받습니다, 퀄리티라는 부분은. 그래서 15년 판에. 근데 이걸 왜 GFS에 넣어놨을까? 저는 의문입니다. 만약 이걸 넣어놨다면 어떤 업종, 예를 들어서 C 코드는 무조건 강제로 간다라든지, 그러면 이게 규격으로서 의미가 있죠. 근데 그런 건 전혀 없이 그냥 고객 요구만 받아라 하니까 안 받죠. 기업들이 요새 얼마나 여러분들 기업 사업장 바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퀄리티 받은 회사는 몇 개 안 됩니다. ISO 9000을 받은 회사에다가 이걸 엎은 회사이기 때문에. 근데 어떻든 퀄리티는 그냥 GFS가 만들어 놓은 실험적인 규격에 불과하다라고 봐도 과언 아닐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심사 대상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했어요. 2018년판 시관적인 시스템 요소는 무조건 필수고, 두 번째 PRP라고 부르는 ISO TS 22000 X 시리즈도 필수입니다. 추가 요구사항이 여기 중요한데, 요 뒤에서 상세히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퀄리티를 받는 회사는 ISO 9000이 필수입니다. ISO 9000 인증서가.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동일합니다. ISO 22000을 거의 다 써놨는데요. FS 22000든 FS 22000 퀄리티를 받든 간에 ISO 18년판은 무조건 필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스템적인 요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9000은 아까 얘기했습니다. 퀄리티라고 되어 있는 사업장은 FS 22000 퀄리티는 요걸 9000을 받아야 되고, 나머지 쪽은 그냥 FS 22000을 받아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PRP를 ISO TS 22000 X 시리즈라고 부른다는 건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1, 2, 3, 4, 5, 6, 7, 8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많이 국내에서 사업장 중에서 받은 기업은 4번 시리즈 포장재와 1번 시리즈 식품 가공업입니다. ISO 22000 받은 사업장을 여기에 집계하는 데가 캡에서도 일부 또는 애국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집계는 어렵습니다만은 국내에서 ISO 22000, FS 22000을 받은 사업장을 따져보면 아마 몇천 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직은. 그래서 그렇게 많은 추세는 아니다. 특히 FS 22000은 ISO 22000 받은 사업장 중에 대략 한 3분의 1 정도 또는 4분의 1 정도입니다, 현재. 자, 그럼 추가 요구사. 이게 오늘 요게 이제 핵심 중에 하나에서 요거는 설명을 좀 디테일하게 하겠습니다. 서비스 및 구매자재. 옛날에는 서비스 구매 관리밖에 없는데 구매자재가 이번에 추가됐어요, 5.1판에. 그래서 5.1을 업그레이드 하는 기업들은 구매자재를 챙기셔야 됩니다, 구매자재. 그래서 A번을 보면 18년판 요건에 7.1.6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게 PRP라고 부르는 게 있었는데, 여기서 식품 안전을 우리 여러분들 기업에서 테스트하죠. 검증이나 유수 확인을 할 겁니다. 이때 뭘 쓰냐면 여러분들 실험실 쓰죠. 큰 기업들은 랩이라고 해서 있고, 또 조그마한 회사도 분석실, 실험실이 있습니다. 특히 햇삽했던 회사들은 분석실이 많이 있죠. 자, 이럴 때 이게 실험실 분석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럴 때 여기서 나온 것처럼 적격한 실험실에서 수행돼야 된다. 쉽게 말하면 ISO 17025를 받은 외부 기관에다 보내면 17025를 과연 받았는지,
우리 여러분들 여러 가지 식품 분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식약청 헬스 드라이어에서 위해 분석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장비 없으면 외주 줍니다. 그 기관들이 1702호를 받았는지 그 여기서 말하는 적격한 실험실입니다. 1702호를 받았다고 하는 거는 코라스 마크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적격한지 그리고 그런데 검증 테스트 방법은 그쪽에서 외주 준다면 충분히 문제 없어요. 공인기관에 주면 거기서 알아서 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 사업장에서 테스트할 때는 1702호의 내용을 좀 보고 여러분들 기준을 좀 만드셔야 됩니다. 이게 이번에 5.18에 추가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실 절차가 뭐 없다면 하나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험 절차를 만들어서 우리 시험실에서는 1702호는 ISO 국제 표준이니까 그걸 좀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이런 거 좀 하겠다라고 넣어주면 됩니다. 1702의 핵심 중에 하나는 시험 표준입니다. 시험 표준이 중요하다는 걸 아실 겁니다. 시험 데이터의 어떤 그 편차는 두 가지 요소에서 편차가 나옵니다. 하나는 시험자 편차입니다. 시험원들이 틀리면 결과가 틀리죠. 두 번째는 시험 표준의 편차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경우는 A 시험 표준으로 했고 KS로 했고 B 표준은 BS로 했다. 영국 국가 표준으로. 그럼 당연히 데이터 값이 틀리죠.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러분들 시험실 또는 여러분들 분석, 검사실 관련 표준에다 넣으셔야 됩니다. 자, 시험자들 편차를 어떻게 할 건가? 이 시험자들 편차에 대해서는 전문 용어로 게이지 RNR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동차 학교에서 많이 쓰고 있는 재현성과 반복성입니다. 자, 이런 데이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됩니다. 시험자 편차. 그러면서 시험자에 대해서는 자격관리 하셔야 됩니다. 물론 ISO 22000이 원래 자격관리하는 내용 중에 검사 시험은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5.1의 추가 요구사항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험자에 대해서는 자격관리를 좀 더 엄격하게 하시고 또 하나 시험실 데이터에 대해서는 설명드린 것처럼 시험 표준을 명확하게 하면서 시험자에 대해서는 게이지 RNR, 재현성과 반복성 데이터도 내면 되고 또 시험실자에 대해서는 숙련도 평가도 좀 하셔야 됩니다. 숙련도. 그래서 과연 이 사람한테 어떤 시험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데이터를 내고 있는지 그래서 시험도 좀 본다라든지 또 미생물 시험이 좀 중요하죠. 그래서 미생물 시험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숙련자 테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시험자에 대한 이야기고 시험 표준에 대한 이야기는 어떠한 시험 표준에 의해서 우리가 시험을 하는지 미생물에 대해서는 그럴 때 시험 표준은 가능하면 식약처 시험 표준을 따르는 게 좋습니다. 법에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식약처 시험 표준에 의해서 하면은 무리가 없습니다. 시험 심사원들도 인터뷰를 안 걸죠 별로. 그래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 구매 서비스 특히 시험실 쪽에는 살모넬라 이런 쪽에 대해서는 그 제대로 시험을 하고 있는지 이런 데이터도 이쪽에서는 많이 봅니다. 이게 서비스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구매 자재 쪽에서 이게 내용이 또 추가 요구사항이 들어왔는데 여기에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매 자재는 협력체가 납품할 때 비상상황에서 조달은 구매입니다. 그래서 문산 절차를 요구합니다. 이게 대부분 5.18판에 없습니다. 기업들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비상 상황은요. 이래서 우리 거래하는 옴부자 접체가 도상이 났다. 이럴 때 어떻게 할 건가? 거기에 대한 절차입니다. 또는 요새 재해가 많이 이슈가 되죠. 자연재해, 인적재해 이런 것들 발생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조달할 건가? 이런 절차를 여러분들 시스템에다가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비상 상황에서 조달하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업체 평가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하세요. 업체 평가는 체크리스트에다가 비상사태에 대한 체크 항목을 좀 넣으셔야 됩니다. 요게 이번에 5.18판에 추가 요구사항이 됩니다. 그 다음에 C번 부분이 또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구매자재를 할 때 이 금지 물질 주로 뭐 중금속, 6대 물질 이렇게 되는 중금속, 살충제 그 다음에 뭐 수의약품, 의약품 이런 것들이 어디서 들어옵니까? 주로 동물 원료, 식물 또는 해산물에서 많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얘들이 요걸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건강시킨다고 때에 따라서 의약품, 수의약품 많이 맞죠? 동물들이 또 중금속도 들어갈 수 있고 물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절차에다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검증해서 이 부분이 우리 원료에 대해서 옴부자에 대해서 구입되지 않도록 한다라고 하는
절차에 넣어놓을 필요가 있고 협력업체에다 이것도 고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 이쪽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번 부분에서 CDIG가 있는데 C라는 부분은 뭐 중요한 내용, 뭐 D도 있습니다만 COI가 이슈입니다. 그래서 C는 식품 가공, I는 포장재인데 이럴 때 옛날에 이마이천에 있었던 내용 중에서 법적, 그 다음에 식품안전고객의상은 요걸 추가해야 된다.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뭐 요 내용은 옛날에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옛날에 있던 거를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5.0판에 있었다는 겁니다. 옛날에. 자, 그 다음에 추가 요구사항에 라벨링은 알레르기 물질이 주로 라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품에다가 알레르기 물질에 대해서 라벨링을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수출국가의 라벨링 기준을 맞춰서 라벨을 해달라는 부분이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라벨링은 그렇게 어려운 사항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식품 방어 사기는 옛날 5.0판에 있었습니다. 방어라는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 테스업이라는 걸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스업을 위해서 위협에 대해서 스레에 대해서 식별하고 평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테스업을 하고 나서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은 CCP 결정도에 의해서 CCP로 갈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하는 게 테스업 이야기입니다. 근데 많은 기업들은 사실 CCP로 안 갑니다. 가는 것 자체가 힘이 드니까. 근데 어떻든 가든 안 가든 간에 테스업을 해서 CCP로 갈 건가 말 건가의 데이터는 식품 방어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게 위협 평가입니다. TACCP라고 부르는 거죠. Threat Assessment Critical Control Point 약자입니다. 그 다음에 4.5.4는 배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식품 사기, 취약성에 대해서 평가를 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품 사기는 아까 방어하고 사기 차이점을 간혹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나쁜 쪽이라면 사기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거가 아닌데 실수했다 이건 방어입니다. 위협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사기는 경제적 이득을 취하면 무조건 사기로 합니다. 사기에서는 취약성 평가를 했는데 이걸 그래서 취약성, 배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험 분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해석했듯이. 그리고 나서 뭐 몇 개 제가 대기업을 갔더니 om부자재별로 사기 쪽을 하는데 그게 아마 맞습니다. 공정에 대해서 사기가 들어갈 사항은 별로 없으세요. 여러분들 어떤 종업원들이 공정에 있는 원료를 바꿔치기 한다. 뭐 외주에서 돈 받고. 근데 그런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정에서 식품 사기는 없습니다. 근데 om부자재는 있어요. 사기가. 그래서 뭐 요새 흔한 게 중국제를 국산으로 바꾸는 게 사기 아닙니까? 한국산으로 바꿔가지고 A사에 납품했다. 사기입니다. 그래서 식품 사기는 공정은 해당이 없다는 거. 여러분들 옛날에 유해분석할 때 om부자재별 공정 이게 대표적 아닙니까? 근데 공정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om부자재에 대해서 식품 사기만 해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로고 사용은 FC 22000 로고가 오른쪽에 보는 로고가 있습니다. 이 로고는 여러분들 이제 인증받았기 때문에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인쇄물, 웹사이트, 그 다음에 기타 홍보물은 여러분들 명함, 카탈로그 이런 데 쓸 수 있습니다. 마케팅으로. 할 때 여기 나온 것처럼 흑백 로고를 사용해야 되고 이미지가 전부 흑백일 때는 그러면서 이 로고는 제품, 라벨 표시, 라벨, 포장 이런 데다가 여러분들 라벨을 부착할 수 있습니다.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